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밤사이 강원 영서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1에서 3cm가량 쌓였습니다. 이 눈은 오전 중에 다 이제 그치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북극 한파가 한풀 꺾이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어제보다는 기온이 또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 영상 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강원 북부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도 한파주의보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또 눈이 내리고 아직까지 또 영하권의 기온이 또 이제 시간대가 보이는 것도 있으면서요. 이 도로 결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판부면 서곡리 공병부대 부지 좀 활용 방안을 현재 원주시가 모색하고 있는데요. 좀 여기에 대한 또 고민들, 또 어떠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 로봇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평창군이 폐농약 용기의 효율적인 수집과 또 처리를 위해서 민관공예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12월 2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20일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성탄절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경계 근무는 성탄절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또 화재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들의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전 직원들의 비상 연락망을 점검했습니다. 이 한국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 가치센터가 원주에 건립됩니다. 2028년에 개관 예정인 스포츠 가치센터는 원주를 중심으로 강원, 수도권, 동부 지역을 아우르면서 스포츠 가치의 확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60억 원이 투입되고 우선 기본 조사 설계에 필요한 3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돕고 또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시 푸른 일반산업단지의 복합문화센터가 함께 건립됩니다. 이 정주 여건의 개선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특별교부세 25억 원이 투입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이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회의실과 다목적 홀 등 각종 시설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지역에 2018년까지 공병부대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 이제 부대가 해체되고요. 그 부지가 현재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 차원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해서 좀 활용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회 안정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원주 시민들 중에서 네. 이 판부면 서곡리 일대 공병부대가 있었다.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네, 거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예, 2018년에 해체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전반적으로 이 부지가 또 어떻게 네. 활용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규모라든지 전반적인 좀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2021년도 7월에 예. 그 당시 이제 시정 브리핑으로 인해서 발표가 되었어요. 어린이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을 하겠다. 네. 근데 현재는 무산이 되고 그냥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직 활용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지가 어느 정도인가요? 규모가? 약 28,610평인데요. 네. 이 정도면 행구동 수변공원을 예를 들자면 거기가 2만 평인데 네. 거기보다 한 9,000평 정도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거동의 수변공원보다도 훨씬 더 넓은 부지로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현재는 이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예. 이게 그 철거라든지 뭐 복원 네. 계획 네. 현재 뭐 어떻게 좀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철거 공사는 이제 90%가 진행이 되었고요. 예. 12월 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환경오염 정화 공사가 완료되고 국방부 시설본부의 행정 절차가 끝난다면 네. 2025년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토지 매입인데 어허. 현재로서는 원주시가 토지 매입에 대한 의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원주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 아닙니까? 이번 시정질문에서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기사로서는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활용 방안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예산이 세워지거나 그런 상태도 아니고요. 예. 예, 내부적으로 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 계획 수요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네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11월 24일까지 1차적으로 직원 내부 전체에 그 활용 계획에 대해 방안을 내라고 했는데 네. 결과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결과가 문서로, 없다고요? 예, 문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부서에서 답을 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전문업체의 용역을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일종의 의견 수렴 정도만 거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이게 수요 조사라고 하기 좀 약간 네. 너무 약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군요. 예. 당초에 그 원창목 전 시장 때는 예. 좀 이 부지를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좀 계획이 잡혀 있었나요? 예, 계획이 잡혀 있었고요. 예. 지금 그 토양 오염라든가 보건공사 등이 끝나면 국방부하고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협약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향후에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매입을 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무산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었습니다만은 또 원광수 시장이 이제 들어서면서 네네. 이것을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현재 또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대안으로 네. 뭐 어떤 것들을 현재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시장님이 답변으로 주신 그 부서에서 답변을 준 내용을 보면 네.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2021년도에 했던 브리핑 자료를 요약을 해서 답변을 거의 80%를 했고요. 예. 네, 요약한 내용이었었고 특별하게 상의한 건 없었고요. 예. 하나 좀 제가 볼 때 재미있는 건 환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네. 시민공원이나 정원 등을 조성해 가족 단위 나들이든 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요게 이제 답변인데 네. 가족 어린이 테마파크와 시민공원과 정원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말만 다른 예. 건데 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놀이기구가 같은 있냐 내용은 없냐 좀 차이인가요? 지금 뭐 전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그 받은 답변 자료에 네. 전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있질 않아요. 계획이 없습니다. 예. 이 만약에 이제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은 네. 뭐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네. 뭐 시설도 이제 조성 뭐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은 네. 어느 정도로 좀 추정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그 당시 원창모 시장님 때 해놓은 그 브리핑 자료에서 발표를 해서 보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그 토지 매입비를 220억 정도, 그 다음에 공사비가 220억 정도, 매입비를 280억 정도로 그 당시 지가로 계산을 한 거여서 500억 정도인데, 예. 이 금액이 현재 부서에서는 다소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뭐 금액도 부담스럽고, 예. 이제 또 이제 가족 어린이 테마파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칠학성 네. 드림랜드가 2015년도에 이제 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유사 성격이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게 또 시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네. 현재 뭐 시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보고 있는 것인데 네네. 향후에 좀 어떤 방향으로
이 네. 부지에 대해서 좀 이제 방향을 좀 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십니까? 일단 이게 그 전에 시비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은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을 국도비 매칭을 하는 사업을 공모전으로 돌려서 네. 뭐 한강 수계 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산다부라든가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국비를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지금 간연에 보면 그린 스마트 센터가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이게 한강 수계 기금 60%를 받은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40% 정도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관광으로 쓰이는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원주시에서도 국비라든가 도비를 매칭할 수 있는 공모전을 준비해서 한다면 예산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그 판부면 서곡리라고 하니까 이제 잘 이제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게 용수골 들어가다가 네. 그쪽에 있는 그 부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서곡초등학교 바로 앞이거든요. 예, 예. 용수골 들어가기 전에. 예. 예, 예. 거기. 그 지역에 9만 5천 제곱미터 아까 이제 평으로 하면 3만 평이 넘는 지역. 네네. 이게 뭐 도심과도 가깝고요. 네네. 굉장히 좀 활용 방안 좀 잘 모색하면은 정말 그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좀 네네. 중장기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정말 되면 너무 좋은 위치거든요. 예. 전용도로 끝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교통 인프라가 매우 좋고요. 뭐 여주라든가 제천, 뭐 춘천, 가까운 영월 이런 쪽에서도 올 수 있는 그 유입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존의 지금 현재 원주역하고도 거리가 괜찮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가깝죠. 예. 거기도 백운산도 있고 농촌 테마파크가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한다면 매우 훌륭한 인프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요 부분은 좀 저희가 자주 좀 이야기 네. 들어보고 좀 진행 상황 또 이제 시에서는 좀 어떻게 좀 접근하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회 안정민 의원이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5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평창군이요.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또 평창 시니어클럽과 함께 민관공이 함께하는 폐농약 용기 수거 관리 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협약 내용 또 향후 또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의 여용화 처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처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그 평창군과 또 한국환경공단 측 또 시니어클럽이 함께 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폐농약 용기 수거 관리 체계 구축 업무 협약. 지금 협약 내용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이번 업무 협약은 평창군 관내 폐농약 용기의 올바른 분리 배치를 위한 수거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토양과 지하수 오염 방지 및 농촌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협약 당사자 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ESG 경영 및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결하였으며 네. 평창군은 강원 도내에서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가 가장 많이 발생되어 수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폐농약 용기 뭐 비닐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그냥 버려지면서 이 토양이라든지 지하수 좀 오염을 시키는 사례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이 영농 폐기물 적정 수거 관리 체계에 있어서 농촌의 이런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주체별로 역할이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예, 크게 주체별 역할하는 주체가 세 군데인데요. 첫 번째로 영농 폐기물 발생 원인인 농민과 두 번째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생활 폐기물 수거 처리 책무가 있는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 세 번째로 마을 공동 집화장에 모여 있는 영농 폐기물이 적기 수거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 세개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농민은
영농 폐기물을 재질별로 바르게 분리 선별하여 리단위 마을 공동 집화장에 배출 운반하여야 하며 네. 지자체는 리단위 마을 공동 집화장 설치비 지원 및 교육 등을 하여야 하고 네. 우리 한국환경공단은 마을 공동 집화장에 5톤 이상의 일정량의 영농 폐기물이 모여 있으면 적기에 수거해서 재활용 처리하는 그런 주체별 역할 분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협약을 맺은 건데 뭐 다른 지자체, 뭐 다른 곳에서는 뭐 그냥 뭐 버려지고 아까 이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만은 이 토양이라든지 지하수가 좀 오염되는 사례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폐농약 용기류가 리단위 영농 폐기물 집화장에 모여 있다 보니까요. 예. 이 폐비닐 더미에 많이 묻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폐농약 용기 투과함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폐비닐이 잔뜩 쌓여 있는 상태에서 농약 용기가 그 주변에 집화장 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햇빛에 산화 노출돼서 마대자루가 헤어지면 그 안에서 농약 용기가 흘러나와서 토양 오염을 좀 유발할 수가 있죠. 또 이게 네. 하천으로 스며들면 또 수질 오염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 업무 협약은 이런 리단위의 집화장을 면단위 집화장으로 확충을 해서 예. 그 리에 모여져 있는 1차적으로 모여져 있는 폐농약 용기를 면단위 마을 공동 집화장으로 2차 운반해서 평창 시니어 클럽의 노인 인력 일자리를 투입해서 예. 농민이나 분유애들이 가져오는 그런 폐농약 용기를 바르게 분리 선별해서 계량하고 이제 보관하는 역할을 평창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인력이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르신들 일자리도 역시 뭐 창출될 수 있다라는 이제 보여지는 것인데, 그럼 뭐 선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선발하게 되는 겁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폐농약 용기의 경우 리단위 마을 공동 집화장에서는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서 농민들이 영양제병 등의 농약 유사 용기를 바르게 분리 선별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새롭게 설치되는 리단위가 아닌 면단위 마을 공동 집화장으로 폐농약 용기들을 운반 시에는 평창 시니어 클럽 노인 인력들이 마을에서 싣고 오는 폐농약 용기류에 대해서 바른 분리 배출 교육을 하고 함께 분리 선별도 하면서 또 반입되는 폐농약 용기를 계량하여 보관하는 노인 일자리가 면별로 약 10여 명 정도 창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선발 과정은 평창군청과 평창 시니어 클럽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전환 배치가 아닌 노인 일자리 신규 창출을 목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매년에 협의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협약에 따른 관리체계 시행, 뭐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내년부터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준비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이제 리 단위에서 면 단위로 이제 집화장 이제 설치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평창 시니어 클럽 등과 함께 민간 공이 함께하는 폐농약용기 수거 관리체계 구축은 면 단위의 마을 공단 집화장 부지 선정 절차 및 또 집화장 설치비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평창군에서는 금년 11월에 진부면 사무소에 전국 최초로 면 단위 폐농약용기 마을 공동 집화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또 2024년도에는 나머지 7개 읍면에도 공동 집화장을 설치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평창뿐만 아니라 뭐 각 지자체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또 사례가 좀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의 여영화 처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 26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주시에서요,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 로봇이죠. 뇌프론을 기존에 6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3대로 배 이상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 로봇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7대를 원주시에서 추가 설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네프론은 쉽게 말해 재활용 회수 로봇인데요. 지난 2021년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되자 원주시에서는 캔과 페트병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네프론을 4개소에 6대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또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해 네프론에 투입하면 회수된 투명 페트병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는데 2,000포인트 이상 적립되면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해본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네프론 추가 설치 요구로 올해 12월 7대를 추가로 설치했고 내년에도 5대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자원순환과 윤은주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프론은 고품질 재활용 자원인 캔이나 투명 페트병을 회수하는 무인 해수기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홍보하면서 시민 왕래가 많은 곳으로 선정해 투명 페트병 무인 해수기인 네프론 6대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2021년 6월에 설치해서 12월까지 6개월간 페트병 수거량은 22만 5천여 개고요. 그리고 캔 수거량은 16만 6천여 개입니다. 월 평균 이용자 수는 596명이고요. 그리고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2배 이상 예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네. 자, 네프론. 그럼 뭐 어디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용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기존에는 원주시청에 1대, 또 따뚜공연장 2대, 방곡동 기후변화 홍보관 2대, 시립중앙도서관 1대로 운영해 왔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문막 생활체육시설, 태장이동 행정복지센터, 상지대학교, 동부복합체육센터, 테크노밸리, 따뚜공연장에 설치됐습니다. 올해 설치된 네프론 같은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단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네프론은 캔과 페트병 모두 분리수거가 가능했다면 올해 설치된 네프론의 경우 페트병만 수거가 가능합니다.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프론을 이용하려면 먼저 슈퍼빈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이 집에서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후 네프론에 투입하시면 되는데요. 이 투입할 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되고 2,000포인트 이상 적립되면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원주시 잔원수원과 윤은주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2021년부터 투명 페트병 무인 해수기인 네프론을 설치 운영하면서 고품질 재활용 자원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면서 분리배출 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된 것 같습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에 대해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2021년 1월부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에는 종이류, 스티로폼류를, 화요일, 금요일에는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캔 유리병을 수거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화요일, 금요일 배출 품목에 폐비닐류가 추가되었습니다. 투명한 비닐봉투에 따로 폐비닐만 담아 배출해 주시고 음식물 등 이물질에 오염된 비닐류는 재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 주시기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추가 설치된 또 장소 확인하시고요. 분리수거에 또 동참하시고 또 포인트도 받으시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좀 많은 분들 좀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고요. 자, 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에 보내드렸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